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가 망하는 이유. 지역 문화가 망하는 이유는 공공문화가 망하기 때문이죠. 각 지역은 지역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민간 자유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방은 공공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요. 특히 일부 소도시들은 오로지 지역 축제를 통해서만 공연 예술을 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예술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예술을 누릴 수 있게 예술의 향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공공의 노력. 저는 이 노력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노력 중에 가장 숭고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지상파 케이블 방송을 소비하고 유튜브를 보고 CGV에서 영화를 보고 그렇게 문화를 소비하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술관도 있고 뮤지컬 공연장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엔 벨리 댄스를 배우는 동호회가 있기도 하고 피규어만 파는 전문 매장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은 영화관, 스타벅스 이런 보편적인 문화조차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격차를 공공이 해소한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반드시 제대로 돼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왜 대한민국의 지역 예술은 망해갈까요? 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수많은 문화재단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전문성 부재. 물론 예술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리더의 전문성을, 리더 본인의 전문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성 중심의 참모진을 구성한다면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 리더의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성향과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념 중심인지 시장 중심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중예술 의존도가 높은 관광지에서도 리더의 성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이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에겐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지만 시장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에겐 이 사람이 나에게 돈 벌어줄 사람이냐 우리 돈을 까먹을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살 때도 우파의 리더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고용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저를 고용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정당을 주로 지지해왔던 거죠. 그건 제가 토착 외구여서도 아니고 친일파여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을 줄 확률이 높았고 노력을 하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았고 우리 팀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리더의 전문성이 왜 중요할까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성과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이게 정답이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 단체장이 성과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담당 과장에게 의존하겠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공직사회 구조상 문화 담당 과장은 순환보직입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물론 기술직이라는 게 있죠. 건축과 건설과 토지 정보과 이런 곳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서는 행정직이에요. 담당 과장의 전문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죠. 그러면 담당 과장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위탁업자, 즉 이벤트업자. 리더가 성과를 통찰하지 못할 때 그렇게 중간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기득권이 언제 생깁니까? 이권을 다루기 만만할 때 그 다루기 만만한 이권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연습 문제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한 강당 하나를 세팅한다고 합시다. 시장이 국장에게 맡기고 국장이 과장에게 맡기고 과장이 업자에게 맡겼어요. 그럼 업자가 카드를 준 거예요. 이권을 다루는 본인의 재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문성이 뛰어난 과장, 전문성이 뛰어난 시장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왜 이 정도 공간에 32채널 콘솔을 씁니까? 이 주 용도가 노래교실인데 8채널짜리 디지털 믹서를 쓰면 이펙트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장비 쓴 거예요? 그 업자의 과도한 이권은 줄어들고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또 시장이 국장에게 맡기고 국장이 과장에게 맡기고 과장이 업자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업자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40대, 50대, 60대가 모이는 마을 축제에 자기랑 친한 인디밴드를 섭외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만드는 행사에서 박상철 볼 수 있었는데 진성 볼 수 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뭔지도 모르는 노래에 착하게 박수 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전문성이 뛰어난 담당 과장, 전문성이 뛰어난 지자체 단체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번 행사의 관람 대상은 40대에서 60대 정도의 지역 주민입니다. 이 연령대를 고려해서
네이버 검색 정보도 보시고요. 그리고 멜론 차트도 보시고 1차적으로 섭외 대상을 추려주세요. 그리고 대행사 인력풀 확보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각 업체에게 누구를 섭외해올 수 있는지 미션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추진이 됐다면 중간 기득권은 비대해지지 않고 주민의 혜택은 더 커졌겠죠. 느낌 오시죠? 공공문화의 중간 기득권은 모두 다 주민의 혜택을 갈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누릴 수 있는 걸 중간에서 갈취해서 뺏어가는 게 중간 기득권이에요. 추상적으로 재벌이 여러분들의 돈을 착취해간 정황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 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여러분의 이권을 침해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증거를 찾기도 쉽습니다. 적폐는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이 적폐가 아니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예산으로 내 편을 챙기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적폐인 겁니다. 지역예술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혐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적폐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불공정함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그 적폐를 마주하고도 그래도 이명박근혜 때보다 낫겠지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 때보다 낫잖아요. 요즘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잖아요. 뭐가 낫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증거는 뭡니까? 예술계에 종사하는 내가 있다는데. 그런 혐오 기반의 무관심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혐오 조장은 여러분들 눈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폐를 마주했을 때 이명박근혜 때보다 낫다고, 낫고 싶다고, 나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폐를 마주했을 때 그래도 이명박근혜 때보다 낫다, 나았으면 좋겠다, 나아야만 한다,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동안에 수천 수만 명이 곳곳에서 예산을 헤쳐먹는 겁니다. 정의롭게 그들만의 기억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게 다 주민의 혜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돈 찾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찾아가십시오. 제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예산 충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유 충분히 누리십시오.